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길러내는 재미 중 하나가 과거로 인해 우울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로 인해 불안하지 않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내 곁에 같이 살아 숨쉰다는 것만큼 정말 즐겁고 활기찬 일은 없죠. 여름이 너무 덥습니다. 몸은 더워도 마음만큼은 꽃들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정말 많은 장미, 사랑초, 여름꽃 함께 왔습니다. 식물여행 고고고! 다음 식물들은 아름다운 장미 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인기가 좋고 트렌디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장미들 모아왔는데요. 색상도 색상인데요. 품종 역시 매우 우수한 품종입니다. 장미 더운 여름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더운 여름철이 지속되고 비가 오랫동안 내려도 꿋꿋하게 잘 자라는 품종들입니다. 여름철에 어쩜 이렇게 고운 꽃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름철 장미 관리하는 방법과 다가오는 가을에 장미를 또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장미를 관리해 주실 때 시들어가는 꽃이 있으면 바로 데드 헤딩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데드 헤딩을 해주시면서 장미 관리해 주시면 좋죠. 전지 역시 좋습니다. 다만 전지를 해주게 되면 새롭게 올라오는 줄기에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질소, 비료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적당량의 비료 시비는요, 식물에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게 되면서 고온의 환경에서도 휴면에 들지 않고 더 활력 있게 성장을 하면서 가을 개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날씨가 더울 때에는 쉬고 싶고 집 안에 있고 싶어지잖아요. 식물 역시 너무나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휴면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요, 봄과 가을에 비해서 성장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싹이 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 해주시고 전정을 하고 비료를 뿌려주면 가을에도 무리 없이 또 꽃을 피워주는 것이 장미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 시기에도 장미 식재 가능합니다. 장미가 너무 덥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면 그늘을 제공해 주셔도 되지만 올해 첫해 식재를 하고 2년 후부터는요, 그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점차 수월해집니다. 장미뿐만 아니라 여러 식물들을 드릴 때 고려하는 것이 내한성이죠. 장미는 기본적으로 내한성이 좋은 식물에 속합니다. 겨울에 저온에서 휴면 상태에 들어야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겨우내 잠을 자다가 이듬해 봄에 비축한 에너지를 사용해 더 많은 그리고 더 풍성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내한성이 걱정이 되시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알맞은 보온 대책, 멀칭이나 헝겊, 덮기 등 강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미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꽃을 감상하신 후에 데드 헤딩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에 첫 꽃을 보시고 전지해 주시면 줄기가 쉽게 올라오며 새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재개화력이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1년에도 꽃을 여러 번 감상할 수 있는 품종들 되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입니다. 농원의 용담은요, 곱디 고운 3가지 색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담은요, 다른 여름꽃들이 키가 높이 크게 자라는 것에 비해서 키가 낮게 자라고요. 산과 들에서 정말 잘 자라나는 야생화죠. 용담만의 작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굳센 식물이죠. 자생지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이기 때문에 비와 습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서 키워도 꽃과 잎이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용담은요,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해오는데요, 쓴맛이 강해서 이름이 용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해사리풀에 속하고 용담목, 용담가에 속하는 야생화입니다. 개화는 여름 8월부터 11월 초까지 개화를 해내는 식물이죠. 1일 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가지의 색상이 보석처럼 빛이 나죠.
일일초는요, 혹꽃이지만 꽃의 크기가 큼직큼직하고 연속 개화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잘 띄는 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록 색상과 다양한 색상이 일일초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일초는 딱 요맘때 개화를 해서 9월까지도 꽃을 보여주죠. 일일초는요, 건조한 환경에서 재배가 용이하고 키우기도 괜찮습니다.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주세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무늬 맹문동입니다. 뿌리의 굵은 부분이 보리와 비슷해 맹문이라고 하였고요. 겨울을 이겨내는 식물이라고 해서 겨울 동자를 붙여서 맹문동이라고 불립니다. 꽃들 사이에서도 결코 존재감이 작은 식물 아닙니다. 나무 아래 식재를 하거나 모아 심기 해서 관상용으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지금부터는 예쁜 국화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위프티 국화입니다. 아직 이렇게 꽃몽어리가 다 피어나기 전이어서 꽃 볼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위프티 국화는요, 다양한 국화의 계량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색상이 다양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오래가는 성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량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래가는 꽃 찾으신다면 인기 만점 되겠습니다. 국화는 꽃의 크기에 따라서 소국, 중국, 대국으로 분류되죠. 스위프티 국화는 미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종과 기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화는요, 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화려한 꽃과 더불어 월동도 가능한 지역이 많죠. 미니종 국화이기 때문에 작고 소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국화 되겠습니다. 다음 국화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폼폼 국화입니다. 앞서 보신 국화 스위프티와도 다른 느낌을 주죠. 스위프티 국화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꽃이 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원에는 분홍 색깔, 연두 색깔, 노란 색상의 폼폼 국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겹꽃으로 피어 있고요. 소품에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화는요, 물과 거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정원에 직접 심을 때에는요, 대비상토 20에서 30% 섞어서 심어주시고 물을 흠뻑 주시면 잘 성장하죠. 물향기 국화입니다. 폼폼 국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꽃이 정말 귀엽고 앙증맞다는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물향기 국화는 에그 국화라고도 불리는데 꽃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에그 국화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죠. 미니종 소국에 속하는 국화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반 그늘에서 꽃이 오래 가기도 하죠. 여름철에 특히 그렇습니다. 향기가 있는 국화이기 때문에 은은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국화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달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꽃이 피어나고 꽃이 지게 되면요, 시든 꽃들을 잘라내 주시면 꽃망울이 새롭게 또 생겨나죠. 포트멈 국화입니다. 스위프티와 에그 국화에 비해선 꽃이 큰 편에 속합니다. 색감이 아름답고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포트멈 국화 되겠죠. 국화는요, 겨울을 춥게 보내야지 꽃눈을 잘 형성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국화의 꽃말 중 하나가 고기암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화는요, 일반적으로 소양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 물 빠짐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죠. 물을 주었는데 물이 고여 있는 흙은요, 국화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스타 국화 역시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죠. 겹꽃으로 역시 풍성한 느낌을 가지면서 피어납니다. 국화는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많고 식용되는 국화도 있을 정도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식물이기도 하죠. 국화도 중품 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15cm 보드에 담겨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혹시 국화 중품으로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앙증맞은 꽃들이 예쁜 것이 국화의 본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갓꽃 역시 나와 있습니다. 믿음직한 사랑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키가 쭉 뻗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갓꽃은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시간대에는요, 물을 오전과 오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전이 좋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릴 사랑초 먼저 이렇게 싹이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요, 구근의 종류에 따라서 싹이 트여가는 시간과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떤 포트의 사랑초는 싹이 트였는데 어떤 포트는 싹이 아직 트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초는 어떻게 하면 꽃을 오래 볼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에는요, 사랑초 구근을 안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시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사랑초를 차가운 바람에서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초 자체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요, 햇빛을 많이 받더라도 겨울철에 추운 바람을 맞게 되면 꽃을 덜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 사랑초 관리하셨다면 겨울이 되면 슬쩍 실내로 갖고 들어와 주셔도 좋습니다. 사랑초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너무 신나죠. 꽃을 보신 후에는 시든 꽃대는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키우셔서 가을 동안 예쁜 꽃을 보시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면 원래 주던 물보다 물을 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이 완전히 시들면 화분째 그늘진 공간에서 보관하시고 다음에 8월, 9월에 물을 주시면요,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초가 구근 식물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구근을 수확하여 그늘진 공간에서 보관하여 다시 심어주시면 다음에 꽃을 또 보실 수 있죠. 사랑초 구근을 포함한 식물의 씨앗 종류들은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닌 저온 습기가 적은 공간에서 보관이 되어야지 씨앗이 더 잘 발현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는요, 자기 자신보다 너무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거나 식재해 주지 마세요. 큰 화분에 물을 주면요, 물이 늦게 말라서 사랑초가 가습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요, 화분의 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물을 주는 시기 역시 달라지는 거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식물은요, 에너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물은 유칼립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름답다와 덮여입다는 합성어로 꽃받침이 꽃의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꽃의 모양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산지는 호주고요. 전 세계에 걸쳐 7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잎이 동글동글하고 아름다운 폴리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칠나무입니다. 잎이 위에만 있어서 곡선의 목대가 돋보입니다. 분재철사 감아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형으로 목대에 잡아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대가 공간을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에도 많이 활용되는 나무입니다. 분재철사는 1년 정도 있다가 제거해 주시면 원하는 수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운 황호접입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지인 콩가 식물 상록 다년초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주로 10월부터 12월까지도 꽃을 피워주죠. 꽃 모양이 노란 나비의 날개짓을 닮아 이름이 붙었습니다. 행복이 날라온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반양지식물로 한여름의 직사 광선만 피해주세요. 장미는 흔히 꽃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아주 화려한 꽃을 피워줍니다. 지름은 2에서 3cm 정도의 꽃부터 10cm까지 큰 꽃이 있는데 딱 적당한 사이즈의 장미입니다. 장미는요, 하루 6시간 이상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잎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게 통풍을 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아름다운 빛깔의 장미를 피워주죠. 때문에 시든 잎이나 가지들은 정리를 해주셔야지 식물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합니다. 다음 식물은 한여름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에키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뉴 에키네시아 6종을 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에키네시아 라즈베리입니다.
분홍색 깡굴이 진한 느낌으로 피어나고요. 호꽃으로 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쨍한 화심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한여름에도 꽃을 피워주고 꽃도 오래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직사광선에서도 바릇바릇 잘 자라납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꽃대가 약간 처지는 느낌을 보여주죠. 이때에는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한여름에는요, 물은 오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다린은 오렌지 빛깔의 꽃을 보여주죠. 에키네시아는 화형이 마치 태양을 닮은 듯이 아름답고 쨍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기디 핑크입니다. 자라면서 꽃이 약간 토끼기가 넘어가듯이 꽃잎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라나는데 매우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꽃이 해바라기와 비슷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는데 에키네시아 역시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에키네시아는요, 오렌지 빛깔의 오렌지 에키네시아입니다. 오렌지는요, 꽃잎의 간격이 이렇게 넓은 것이 특징인 품종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약간 축축한 토양보다는 살짝 건조한 듯한 흙을 더 선호하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상토에서도 잘 사는 편이죠. 물은요, 여름철에 거뜬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버블검입니다. 역시나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랑 점점 자라면서 꽃을 조금씩 다르게 보여주는데요. 자라면서는 꽃잎이 조금씩 더 풍성한 느낌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죠. 에키네시아 번식은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내한성이 좋은 편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라납니다. 농원에는 구절초가 5종류가 있는데 이외에도 2가지 구절초 새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색상이 겹꽃으로 변하는 흰겹 구절초입니다. 다른 5가지는 홑꽃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얀색 구절초인데요. 둥근 잎을 가지고 있는 둥근잎 구절초 하얀 색상입니다. 미묘하게 꽃의 모양이 다르고 잎의 모양도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절초 야생 화로서 매력이 가득한 식물 되겠죠. 코스모스와 닮은 듯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다음 식물은 레드라이트 목수국입니다. 목수국 특유의 처짐 현상이 없이 꽃에 빳빳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른 목수국에 비해서 외성으로 자라나고 높이는 10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꽃의 색상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레드라이트 목수국은요, 하얗게 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색상으로 물 들어가는 목수국 되겠습니다. 목수국은요, 저온 처리가 필요한 식물입니다. 휴면기에 겨울에 들어가야지 그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 봄, 여름, 가을에 꽃을 피우는데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름 꽃나무 하면 정말 많은 식물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배롱나무 중 하나죠. 배롱나무는요, 간지럼나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가지가 매끈매끈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배롱나무는요, 이렇게 색상이 자엽 색상의 잎을 가진 것과 잎의 색상이 초록빛깔로 나눌 수 있고요. 꽃의 색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품종별로 키와 목대의 굵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는요, 토양 조건은 건조하고 모래가 많이 섞이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식재를 하고요. 집 주변에도 많이 식재하는 나무 중 하나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거름 주기는요, 2월과 3월에 한 번씩 주시고요. 꽃이 피기 시작하는 7월 중순경에 한 번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5cm 정도 걷어내고 거름을 주시고 얇게 덮어주시면 좋죠. 장마철은 이미 지났지만 장마철 기간에는 거름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롱나무는 뜨거운 무더위를 거쳐서 더위가 조금씩 잦아들고 가을이 성큼 다가올 때까지도 예쁜 꽃을 보여주죠. 소교목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더위에 정말 강한데요. 숲이가 얇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이상에서 키우시는 경우에 추위가 걱정되시면 보온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대가 정말 예쁜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휴케라입니다. 독특한 잎색을 자랑하는 식물 되겠죠.
유켈라는요, 다양한 식물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취향에 따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식물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잎색들을 보면 유켈라의 매력에 또 빠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스타랑 유켈라는요, 정원에 포인트를 주기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꽃들 사이에서도 잎으로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뽐내주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생명력도 좋은 식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일일초는 목일일초 되겠습니다. 목대 굵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잎의 색상과 꽃의 색상이 오묘하게 변화하면서 조금 더 짱짱하게 꽃대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일일초는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요, 창문이 열려있는 쪽에 화분을 두고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남향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안젤로니아입니다. 역시나 여름 식물로 빠른 성장과 풍부한 꽃이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름 금어초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안젤로니아는요,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이죠. 정원이나 테라스 등에서 인기가 정말 좋은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함께 식재해 두면 예쁘고 화려한 느낌이 더불어서 살아납니다. 다음 식물은 실링기아입니다. 실링기아는요, 게스네리아과에 속하는 식물로 친척 중에 글록시니아, 아키메데스 등등의 친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제레lum과도 성질이 비슷하죠. 실링기아는요, 파티 드레스로 데리고 왔는데요, 연한 분홍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파티 드레스입니다. 꽃 인심이 후한 식물이기도 하죠. 삽목도 잘 되는 식물입니다. 온도 잘 맞으면 1년 내내 꽃을 피워주죠. 다음은 동백입니다. 농원의 동백은요, 10cm 소품으로 3가지 종류 데리고 왔습니다. 동백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이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하얀 색상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동백과 분홍 색상이 아름다운 서양 동백, 그리고 진한 톤 다운된 빨간색의 매력적인 블랙 로즈 동백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동백나무는요, 차나무과의 동백나무 속에 속하는 상록, 화렵, 감목 되겠습니다. 때문에 1년 내내 푸르른 잎을 보여주죠. 겨울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화분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색상의 동백꽃을 가까이 두고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는 동백이죠. 지금부터는 예쁜 샤프란, 기생란, 히브란서스, 상사화까지 다양한 구근 식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회 없는 청춘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샤프란인데요. 샤프란은 농원의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소품이 있고요. 중품은요, 하얀색 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키우기 까다롭지 않아서 관상용, 화해용, 조경용으로도 많이 식재가 되는 식물입니다. 기생란 샤프란은 까다로운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식재를 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이 또 꽃대를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레인 릴리 역시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진분홍 빨간 계열의 꽃을 피워줍니다. 히브란서스 역시 잎이 부추를 닮은 듯이 쭉 뻗어서 자라나죠. 구근 식물만의 특징을 가진 잎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상사화 되겠습니다. 리코리스 속에 속하는 식물이죠. 상사화는요, 총 4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아름답고 빛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4가지 모두 인기가 많더라고요. 상사화 구근들은 농장에서 식재를 해본 결과 첫 해에는 꽃이 피는 경우가 있고 안 피는 경우, 싹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게 휴면기에 들어간 상태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해에 꽃이 피어납니다. 상사화 구근은 튤립 구근과 성질이 다른데요. 튤립 구근은요, 소모성 구근이어서 해가 지나면 구근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대비되게 상사화 구근은 해가 지나면서 자구를 늘리는 구근이죠. 걱정 마시고 식재해줄 가치가 충분히 있는 효자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폭죽초 되겠습니다. 줄기 끝에 빨간색 꽃이 피어나고요. 줄기가 시원시원하게 폭죽이 터지듯이 뻗어 나가는 것이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아주가입니다. 농원의 아주가는요, 황금잎을 가지고 있는 황금잎 보라 아주가 이렇게 있고요. 외성종입니다. 때문에 일반 아주가에 비해서 작게 성장하는 것이 특징이죠. 황금 아주가는요, 유럽이 원산지인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무늬 미니 아주가도 있습니다. 입장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이름과 너무 찰떡인 식물이죠. 보라색의 오묘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고요. 노지월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백일홍 보여드릴게요. 배롱나무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좀배롱나무입니다. 미니 백일홍인데요. 잎이 이렇게 미니종으로 작고 아담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디마디 자라기 때문에 분화용으로도 키우기 좋죠. 분화용 나무를 찾고 계시다면 좀백일홍도 좋습니다. 작고 낮은 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키우기 멋스럽죠. 소품 좀배롱나무는 꽃망울이 정말 많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농원에는 총 이렇게 두 가지 중품 좀배롱나무 동일품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꽃망울이가 올라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농원에 있는 가장 큰 종류의 좀배롱나무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단단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낮게 자라는 배롱나무이고요. 꽃망울이가 몽글몽글 달려 있습니다. 층꽃입니다. 농원은 층꽃 세 가지 색상 있는데요. 층층이 꽃이 올라와서 피어난다고 하여 층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야생화로서 너무나 가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추명곡도 있습니다. 추명곡은 가을을 밝히는 곡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 되겠죠. 9월부터 10월까지 예쁜 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을꽃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들이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의미 되겠죠. 농원에는요, 추명곡, 외성종과 일반 추명곡이 있기 때문에 주문해 주실 때 외성종은 꼭 외성종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명곡은 바람꽃 속에 속하고 아네모네를 닮았다 하여 가을 바람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식물은 뿌리가 잘 뻗고 자라나야지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요. 추명곡 자체가 워낙 뿌리가 튼튼하기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생명력도 강하고 국화처럼 추위에도 잘 견디는 식물입니다. 전국에서 노지월동이 가능한 식물이며 키우기 또한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합니다. 추명곡은 양지 바른 공간 선호하지만 반양지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약간 그늘진 큰 나무 근처에 식재를 해두어도 포인트 되고 좋더라고요. 화분으로 심어도 좋고 베란다에 키워도 괜찮습니다. 하마버우는 아홉가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노란색 꽃이 피고요. 8월과 9월 사이에 붉게 단풍이 드는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호스타입니다. 총 4가지 색상이 각각 3개만 남아 있어서 특가로 착한 가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호스타는요, 정원에서 꼭 빠질 수 없는 뭔가 포인트 주는 꽃이 없는 식물 중 하나죠. 슈켈러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호스타는요, 백합과 비비추의 일종입니다. 호스타만 잘 식재를 해두어도 고급지고 매력적인 정원으로 만들기 충분하죠. 다음 식물은 아시난데스 오렌지 볼 되겠습니다. 꽃이 연중 하얗게 피어나는데요. 꽃이 진 뒤에 동그란 열매가 맺히는데 오렌지 색상으로 익어 오렌지 볼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기 때문에 키우다 보면 이렇게 행인 거리 식물로 키우기 너무나 좋습니다. 정원과 베란다의 공중 공간을 책임져 줄 식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꽃과 야생화 골고루 보여드리고 있네요. 한라 산비장이도 대표적인 야생화 하나입니다. 꽃몽오리가 맺혀 있고요. 이제부터 꽃을 피워주죠. 한라산 1500m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은 줄무릇 되겠습니다.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 식물이죠.
여름 정원을 책임져주고 있는 에키네시아입니다. 꽃이 한번 피었다 졌다 또다시 꽃망울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여름 식물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요,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정말 잘 자라나죠. 약간 시든 꽃은요, 잘라주시면 또 꽃대가 올라오는 식물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정말 잘 강해서 노드 활동도 가능합니다.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잘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레몬나무 모종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열매가 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키워가지고 레몬즙을 활용해서 사용해 볼 수도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레몬나무는요, 모든 화분이 그러하듯이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조금 더 자주 물을 주시면 되겠죠. 하얀 외성 꽃방망이입니다. 가는 줄기 끝에 피어나는 꽃이 방망이를 떠올리게 하여 꽃방망이라고 불리죠. 그 중에서도 외성종으로 키가 20cm 내외로 성장하는 외성 꽃방망이입니다. 꽃방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라색 많이 떠올리는데 하얀색은 대비돼서 아주 화사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하얀색 비비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름날에 시원시원한 입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하얀 색상의 깔끔한 꽃이 아름답고요. 우리나라 각지의 산지에서 너무나 잘 자라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어떤 정원을 꾸미더라도 비비추 반드시 필요하죠. 농원에는요, 글라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스쿠령 로브럼 글라스와 이렇게 풍지초 글라스가 있습니다. 일본이 원산종인 글라스 되겠고요. 날렵한 잎을 감상하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정원이나 화분 어디에서나 잘 자라나고 포기 나누기가 잘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폭의 식재하셔서 키우다 보면 돔 형태로 풍성한 느낌과 약간 희는 우아한 느낌까지 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겹수꾼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가고 있네요. 겹으로 피어나서 풍성한 느낌 가지고 있고 노란 색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또한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수꾼초이기 때문에 노즈 월동이 가능합니다. 꽃범의 꼬리도 보여드릴게요. 꽃범의 꼬리도 절대 놓치면 안 될 여름정원 화사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꽃범의 꼬리는요, 양지 바른 공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자라나고요. 다음 식물은 화단과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꽃 소개시켜 드릴게요. 갓꽃입니다. 갓꽃은 이렇게 중품 15cm와 소품 10cm로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종자라고 해서 드렸는데요. 일단은 꽃은 정확한 색상은 피어봐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연하거나 진한 것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꽃은 너무나 활짝 예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네요. 소품이 먼저 이렇게 꽃몽오리가 돌고 있는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쑥부쟁이입니다. 두 가지 색상이 랜덤으로 담겨 있는데 청아쑥부쟁이, 홍아쑥부쟁이입니다. 즉 약간 연한 이렇게 분홍색상 혹은 보라색상으로 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을꽃 하면 아주 대표적이고 키우기도 너무나 쉽죠. 다음 식물은 토종솔채 되겠습니다. 농원의 솔채는요, 외성 솔채와 토종 솔채 두 종류 있는데 이렇게 일반 솔채는 꽃대 쭉 올라와서 수직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한 포트에서 이렇게 꽃이 피었고 다른 포트들도 꽃망울을 점차 보여주겠죠. 여름 정원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식물 토플 아닐까 싶습니다. 앙증맞게 모여서 피어나는 꽃이죠. 토플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죠. 생명력이 강한 식물에 속합니다. 여름의 태양볕에서도 잘 견디면서 자라나더라고요. 분홍색의 쨍한 색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토플은 잎의 모양이 톱처럼 갈라진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정말 이름과 찰떡입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 보여드릴게요. 15cm 포트 중품과 10cm 포트 소국 있습니다. 목수국 라임라이트는요, 개화하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로 오랜 기간 동안 개화를 합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수국 되겠죠. 목수국은 내한성이 참 좋죠. 추운 겨울도 잘 버텨줍니다. 매년 다시 대륜의 큰 꽃을 보여주는 목수국이죠. 토양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서 어느 토양이건 적응을 잘합니다. 껑의 비름은요, 일반 껑의 비름과 흑껑의 비름까지 해서 두 가지 종류의 껑의 비름이 있습니다.
껑의 비름은 돌나무과의 껑의 비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껑의 비름은요, 일반 식물에 비해서 통통한 잎 배수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껑의 비름의 꽃말은 희망과 생명 평안이라고 합니다. 돌나무과에 속하는 새덤 식물들은 생명력이 특히 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황금빛 아침 햇살이 닮은 하늘바라기 헬리옵시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소품은 이렇게 쨍한 느낌의 붉은색 꽃이 피어나는 종류 있습니다. 하늘바라기는 국화과에 속하는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식물 되겠습니다. 7월에 꽃이 피어나는 대표적인 여름꽃 되겠죠. 헬리옵시스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면 태양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위솔입니다. 암연화라고 해서 바위연꽃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바위에서 자라나는 우아한 연꽃을 닮았다 이름 붙었습니다. 돌나무과에 속하는 단형생초입니다. 다음 식물은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흔히 아마나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개화하는 시기는 8월부터 9월 정도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식재해 주시고요. 비교적 키우기도 쉽고 번식력도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요매는요, 사계절 상록이고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꽃이 드문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